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 랜딩클럽의 최근 실적 발표 자료를 한번 깊게 들여다볼 시간이에요. 이거 첫 장부터 아주 자신감이 넘치는데요. 작년이 뭐랄까 랜딩클럽 역사상 거의 최고의 해 중 하나였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다. 뭐 이렇게 시작하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돈 많이 벌었다, 이런 자랑을 넘어서는 뉘앙스죠. 자신들의 사업 모델, 그러니까 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뱅크라는 전략이 옳았다는 걸 시장에 증명해냈다는 그런 선언에 가까워요. 자료에서도 보면 성장, 수익성, 주주환원,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의 미션은 명확해졌네요. 이 자료를 통해 랜딩클럽의 성공이 과연 진짜 실력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 상황이 좋아서 얻은 뭐랄까 반짝 성과인지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 보는 거죠. 화려한 숫자 기에 숨겨진 그들의 진짜 경쟁력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실적 숫자들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신규 대출 총액이 전년 대비 40%나 성장해서 26억 달러, 연간으로는 거의 100억 달러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주당 순이익, EPS는 2배 넘게 뛰었다고 나와요. 보통 이 정도 성장이면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쏟아부어야 가능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랜딩클럽 이야기의 핵심 출발점이에요. 이 성장이 단순히 광고를 늘려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비결은 바로 신용 성과, 그러니까 크레딧 퍼포먼스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랜딩클럽을 통해서 나간 대출의 연체율이나 부실률이 아주 낮다는 뜻이에요. 자료에 따르면 이 신용 성과가 경쟁사들보다 무려 40에서 50%나 더 우수하다고 해요. 잠깐만요. 40에서 50%요? 네,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아니, 그 정도면 그냥 좀 더 낫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리그에 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솔직히 요즘 모든 핀테크 기업들이 우리만의 특별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게 그냥 마케팅용 수사는 아닐까요? 뭘 근거로 저런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의심이 정확히 핵심을 짚고 있어요. 랜딩클럽의 차별점은 바로 데이터의 양과 질에 있습니다. 이들은 1,500억 개가 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 신용평가 모델을 돌리는데 이게 그냥 몇 년 쌓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15년 이상 축적된 실제 대출 신창이랑 상환 데이터가 전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았을 때와 나빴을 때를 모두 겪은 데이터인 셈이죠. 그래서 이들의 AI 모델은 단순히 신청자의 현재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비슷한 조건의 수많은 과거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어떻게 갚았는지를 다 학습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슨 마법의 알고리즘이 있다기보다는 다른 회사들은 따라올 수 없는 방대한 양의 족보를 가지고 있다 이런 거군요. 그 족보 덕분에 돈을 떼일 확률이 낮은 진짜 우량 고객을 기가 막히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고요. 정확해요. 바로 그 신뢰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몰리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랜딩클럽이 심사해서 내보낸 대출은 안전하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보면 블랙록이나 블루아울 같은 세계적인 투자 기관들이 이 대출 채권을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의 한 대형 보험사랑 직접 선도 거래 계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이건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 직접 선도 거래 계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앞으로 발생하는 대출 채권을 정해진 조건으로 우리가 자동으로 다 사가겠다. 일종의 장기 구매 예약 같은 거예요. 이걸 랜딩클럽의 데이터 분석 능력을 투자자들이 얼마나 깊이 신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특히 보험사 같은 굉장히 보수적인 기관들은 아무데나 투자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험사들은 보통 개인 대출 뭉치 같은 좀 복잡한 상품은 꺼리지 않나요? 워낙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랜딩클럽이 머리를 쓴 게 바로 신용등급이 부여된 구조화증권이라는 상품이에요.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밭에서 막 따온 다양한 채소들을 그냥 파는 게 아니고요. 전문가가 보기 좋게 손질하고 묶어서 유기농 인증 스티커를 붙인 밀키트로 만들어서 파는 것과 같아요. 비유가 아주 와닿네요. 네, 수천 개의 개인 대출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무디스 같은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에서 이 상품 묶음은 A등급으로 안전합니다 하고 도장을 받아주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보수적인 보험사도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된 거고요. 와, 정말 영리하네요. 대출 신사를 잘하는 능력 하나로 이렇게까지 자금 조달 시장을 다각화하고 또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겨요. 이렇게 대출을 잘 내주는 것만으로는 일회성 비즈니스에 그칠 수도 있잖아요.
고객들이 대출 한 번 받고 떠나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랜딩클럽의 두 번째 성장 엔진, 바로 은행 부분입니다. 이들이 스스로를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뱅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또와 은행의 안정성을 결합했다. 뭐 이런 건데 다른 인터넷 은행들도 다 하는 얘기 같고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랜딩클럽은 두 개의 엔진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 같은 거예요. 하나는 마켓플레이스라는 이름의 고성능 엔진인데 대출이 필요한 사람하고 투자자를 빛의 속도로 연결해주는 기술 중심의 엔진이죠. 네. 다른 하나는 뱅크라는 이름의 아주 안정적인 엔진이에요. 이건 연방정부의 예금자 보호를 받는 진짜 은행 계좌를 의미해요. 고객과 규제당국 모두에게 여기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주죠. 대부분의 핀테크는 첫 번째 엔진만 가지고 있는데 랜딩클럽은 이 두 엔진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겁니다. 그 두 엔진이 합쳐져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나요? 네, 자료에 나오는 레벨업 저축 계좌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 계좌는 기존 저축 상품보다 고객들의 월간 접속 횟수가 20에서 30%나 더 많대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랜딩클럽에서 빌린 대출을 성실하게 다 갚은 고객들이 대출이 끝났는데도 이 저축 계좌를 계속 이용하면서 평균 15,0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예치해두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보통 대출 받았던 금융사 앱은 대출 갚고 나면 바로 지워버리지 않나요? 근데 오히려 자기 돈을 거기에 맡겨둔다고요? 그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죠. 대출이라는 필요 때문에 처음 관계를 맺은 고객이 대출 상환이라는 신뢰를 쌓은 후에 저축이라는 자산관리 파트너로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거예요. 일회성 손님이 평생 단골이 되는 완벽한 모델이죠. 아, 이게 바로 고객생애 가치, LTV를 극대화하는 전략의 핵심이에요. 레벨업 당좌예금도 마찬가지예요. 신규 계좌의 60%가 기존 대출 고객이고 이들 중 84%가 나중에 또 돈이 필요하면 랜딩클럽을 찾겠다고 답했대요. 이건 완벽한 선순환 구조네요. 일종의 금융 잠금 효과, 락인 이펙트군요. 일단 한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갈 필요를 못 느끼게 만드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한 거군요. 맞아요. 자료에서는 이 생태계의 경쟁 우위를 5가지로 정리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그냥 하나씩 나열하면 재미없으니까 한번 조립해보죠. 첫째, 1,500억 개 데이터 기반의 독보적인 대출 심사 능력. 이게 바로 고객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데려오는 미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미끼를 문 고객에게는 레벨업 저축 같은 매력적인 금융상품을 제공해서 눌러앉게 만들고요. 정확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앱이나 웹사이트 사용이 아주 편리해서 고객들이 계속 다시 찾고 싶게 만들죠.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확장 가능한 기술이 네 번째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뱅크라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묶어내는 거예요. 이 5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플라이휠을 만들어낸 거죠. 와, 설명을 듣고 보니 정말 치밀하게 설계된 기계 같네요. 이렇게 강력하고 스스로 돌아가는 머신을 만들었다면 이걸 개인 신용 대출에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울 것 같은데요. 혹시 이 머신을 다른 목표물에 조준할 계획도 있나요? 바로 그게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자료의 세 번째 파트, 랜딩클럽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질문하신 그대로 이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검증된 엔진을 훨씬 더 큰 시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된 시장이 바로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원이 넘는 거대한 주택 개보수 금융시장이에요. 주택 개보수요. 그러니까 뭐 주방을 리모델링 하거나 지붕을 수리하는 데 드는 돈을 빌려주는 사업 말씀이시죠? 근데 5,000달러짜리 개인 신용대출이랑 5만 달러짜리 주택 개보수 대출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이건 너무 다른 사업에 뛰어드는 거 아닌가요? 괜히 잘하던 것까지 망치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랜딩클럽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비즈니스의 핵심 역량은 똑같다고 판단한 거죠. 생각해보세요. 주방 리모델링 자금을 빌려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까를 판단하는 정교한 심사 능력, 그리고 고객이 복잡한 서류 없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드는 편리한 사용자 경험이에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돈을 빌려주고 제대로 돌려받는 그 본질은 같군요.
자기들이 가장 잘하는 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대한 신규 시장을 발견한 셈이네요. 맞아요. 그들은 집을 고치는 회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집 고치는 데 필요한 돈, 문제를 해결해주는 회사가 되려는 거죠. 이미 관련 기술도 확보했고 이 분야의 리더급 인재도 영입했어요. 심지어 첫 유통 파트너십 계약까지 마쳤다고 하니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이미 실행 단계에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군요. 올해 중반에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인데 진출 소식이 알려진 후에 다른 파트너들로부터 협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해요. 전략이 아주 명확하네요. 기존의 개인 대출 사업은 AI를 통해 효율성을 더 높여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로 만들고 거기서 번 돈과 기술력으로 주택 개보수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에 불을 붙이겠다. 이런 투트랙 전략이군요. 네. 그리고 이런 원대한 포부를 시장에 더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올해 말에는 아예 새로운 브랜드까지 런칭할 예정이라고 해요. 큰 변화를 앞두고 판을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13년간 회사를 이끈 이사회 의장이 물러나고 10년간 이사회에서 활동한 핀테크 및 은행업 전문가가 그 자리를 잇는다고 해요. 이런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리더십 공백까지 미리 대비하는 아주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오늘 랜딩클럽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1,500억 개의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의 리스크를 예측하는 독보적인 심사 능력, 그리고 대출 고객을 평생 금융 파트너로 붙잡아두는 강력한 생태계 설계 능력, 마지막으로 이 검증된 엔진을 650조 원 규모의 신시장으로 확장하는 담대한 미래 계획까지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의 연속이었어요. 성공한 핀테크가 어떻게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일회성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 머신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였죠. 숫자 뒤에 숨겨진 그 전략적 깊이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료에 따르면 랜딩클럽은 올해 말 자신들의 원대한 포부를 담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랜딩클럽은 빠르고 간편한 개인 신용대출 전문 회사라는 이미지가 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택개보수 금융처럼 훨씬 규모가 크고 진지한 영역으로 확장할 때 이 새로운 브랜드는 어떤 도전에 직면하게 될까요? 급할 때 쓰는 편리한 도구라는 기존의 인식을 넘어 내 인생의 중요한 재정 계획을 함께하는 듬직한 파트너로 성공적으로 변신하기 위해 이들은 브랜드를 통해 무엇을 또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